작업실에 연휴 끝나고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우와, 이거 살았어. 작업실에 식물이 몇 개 없는데, 저 아프고 나서 엄청 시들어 있었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물을 주니까 다시 살아났네요. 너무 힘들어. 다음 주부터 서울에서 수업이 있어서 오늘은 손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손은 계속 풀었지만 그래도 좀 쉬었으니까 오늘은 뭐 각 잡고 글씨 좀 써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씨 쓰다 보면 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생각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커피를 좀 마셔야겠어. 이렇게 커피 사러라도 안 나오면 작업실에서 하루 종일 박혀 있어. 이게 프리랜서가 이게 문제야. 나와서 정해진 일이 없어요. 내가 찾아서 해야 되니까 맨날 이게 스트레스야. 뭔가를 안 하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뭔가를 찾아서 하자니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런 게 뭐 제일 문제긴 하죠. 프리랜서는. 쓸만한 펜이 뭐가 있나 볼까요? 펜이 이렇게 많은데도 또 손에 가는 펜만 또 손에 가요. 이 종이는 수제지고요. 이게 글씨를 쓸 때 이렇게 긋는 걸 뭐라 그러냐면 보통 가이드라인이라 그래요. 가이드라인을 긋는 이유는 글씨를 통일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함이지 그 이상 이하의 이유도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사실 자기가 쓰고 싶은 글씨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지, 그게 막 절대적인 서법은 아닌데, 다들 이걸 하시다 보면 이게 엄청나게 정해져 있는 서법인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가이드라인을. 제가 오늘 쓸 글씨체는 뭐냐면 뭐 엄청나게 막 대단한 걸 쓰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고딕이라는 걸 쓸 겁니다. 자, 제가 쓰는 잉크는 월넛 잉크라고 하는 잉크입니다. 고딕을 쓰기 시작한 김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고딕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무슨 뭐 견고딕, 뭐 격동고딕, 뭐 중고딕, 막 이런 것들의 그냥 볼드한 글씨의 통칭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캘리그라피에서의 고딕은 그게 아니거든요. 고딕이라는 글씨는 사실 중세시대의 글씨를 통칭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고딕이라는 명칭 대신에 뭐로도 불렸냐면 블랙레터라는 말로도 불렸어요. 크리스교가 전파되면서 성경이 필요했잖아요. 그럼 성경의 글씨를 많이 써야 되는데 글자가 넓은 것보다는 좁은 게 효율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약간 폭을 좁혀서 쓰기 시작하고, 종이가 비쌌으니까 그 안에 빽빽하게 글씨를 채워놓고 책을 딱 펼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책 안이 새까만 거예요, 글씨로.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블랙레터라는 말로 불리게 된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흑자체. 그 말이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생성이 된 거죠. 그리고 고딕이라는 명칭도 원래는 이게 중세시대에 우리가 이걸 고딕이야 라고 부르자 라고 했던 게 사실은 아니에요. 언제 이 명칭이 만들어졌냐면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고딕이라는 명칭은 중세시대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요. 이탈리아에서 뭐 무역이 번성하고 뭐하고 자본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미술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들을 복원하자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르네상스잖아요. 이런 르네상스를 겪다 보니까 그런 신중심의 문화들이 굉장히 싫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중세시대의 이런 문화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굉장히 미개한 거야 라는 의미로 고딕이라는 말로 불렀어요. 고트라는 말은 뭐냐면 고트족의라는 뜻이에요. 고트족이라는 건 야만인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트족의 문화다
고투족의 글씨다. 요렇게 해서 부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개한 문화를 지칭할 때 쓰던 말이 약간 비꼬는 듯한 말이 이제 그 시대의 문화적 사조가 된 거죠. 소문자 다 썼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엄청 현대적이진 않아요. 이렇게 쓰면 더 고전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고전적으로 쓰는 걸 좋아하기도, 물론 목적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사실 싫어하기도 해요. 너무 틀에 딱 박힌 느낌이라서 이것도 사실 제 마음대로 쓴 거예요. 분위기만 되게 고전적이지. 자, 고딕에 관한 또 한 가지 내용인데, 자, 르네상스 사람들이 고딕을 굉장히 무시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글자와 문화들을.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휴머니스트들이 그 고딕 문자를 접했을 때, 와, 이건 너무 가독성이 좋고 예쁘고 규칙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건 고대의 글자야,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대의 글자야 라고 착각하기도 했다는 일화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야만족의 문화가 아니다, 야만족의 글씨가 아니다, 요건 그리스 로마의 글씨다, 이렇게 오해했던 적도 있을 만큼 굉장히 잘 설계된 글씨인 거죠.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고딕체는 뭐냐면 디플로마체 폰트로 알고 있는 텍스투라 하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가장 많이 썼던 프락투어라고 하는 글씨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프락투어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글씨체입니다. 그냥 굵은 글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라는 지식만 알고 있어도 아, 여러분들은 쟤 좀 뭔가 저런 걸 알고 있네. 다 썼다. 다 썼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데 많이 남겨놓는 이유는 뭐냐면 종이가 사실 비싸거든요. 이 종이 한 장에 한 4,000원 정도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종이 한 장에 4,000원인데 종이 여백을 많이 남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남겨서 연습하지 않으면 남기질 못합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뭐 사람이든 종이든 뭐 이런 것도 사실 내가 비우는 연습을 안 하면 비우지 못해요. 그래서 종이 아깝다고 막 빽빽하게 연습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습하면 나중에 여백을 보실 수 없어요. 종이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시는 일이든 뭐 사람이든 보통 뭐 일상이든 이렇게 비우시는 연습을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비워야 되는지 몰라요.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부 정답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렇고 뭐 고딕에 관해서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집단지성, 같이 공부하는 사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멀리서 보는 연습 나쁘지 않네 이제.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제 먹고 살라 그러면 또 쇼츠 촬영을 해야 됩니다. 정말